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독계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진위면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탄출장소 소관 관할 면동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입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진위면장 최병철.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철 진위면장입니다. 정기석 서탄면장입니다. 김영성 고동면장입니다. 김병국 중앙동장을 대신해서 주무담당인 최용현 계장님 참석입니다. 교육 중이십니다. 원경재 황광철 서정동장입니다. 원경재 송탄동장입니다. 이우선 부산동장입니다. 신경철 성북동장입니다. 남성진 신장 1동장입니다. 최충국 신장 2동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업무에 대한 실적과 특색사업 등 일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진위면 소관사항으로 주요 업무 실적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번역별 지도층과의 간담회와 마을별 애로사항 총치 등을 개최하여 20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80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 52건, 검토 중 54건, 결과가 22건 등으로 주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증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적기에 해결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 특색사업 중 깨끗한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2015년 4개업체의 행복 홀씨 입양 사업을 금년에 9개업체를 확대하여 꽃 심고 가꾸기를 통해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환경정화 활동에 25회에 574명이 참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주도의 환경정화 확대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서탄면 소관 특색사업으로 복지 허브화를 통한 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내 복지 대상자 및 자원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방문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관리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16년 10월 말 현재 28명의 340건의 주 부식 지원과 33명에게 440건 이상의 밑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공동방문 서비스 전달 체계 유지로 상호 간의 긍정적인 유대관계 발전에 있어 풍요로운 자원 확보와 지역사회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고동면 특색 사업으로 자원절약, 나눔 실천, 알뜰 나눔 장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고동면위원회가 설계단체 연합회와 고동면민의 후원을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기 쉬운 의류, 서적 등 중고 물품과 재활용품 등을 모아 지난 6월과 9월에 알뜰 나눔 장터에 참여 필요한 가정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연말에 불의도끼 성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민간 간 유대감 강화 및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중앙동 특색사업으로 석정마을 돌 우물을 정지하였습니다. 송창 지역은 칠원동의 옥관자당 등 4대 우물 중 하나인 돌우물은 물맛이 맛있기로 유명했으나 흉물로 사라져가는 우물을 복원하여 마을 주민의 애양심 고치 및 주민 휴식 공간으로 탈락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은 서정동 소관으로 2016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중 쓰레기와의 전쟁 2를 추진하기 위해 관용자동차 블랙박스 감시단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자 11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를 환경위생과로 의뢰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손수의 카트를 이동이 편리한 소규모로 제작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제공하는 한편 137쪽입니다. 또한 관내 폐지 중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 클린 봉사단을 출범하여 쓰레기 거점 수거제 청결 유지 협업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어르신들께 안전용품과 간식 등의 물품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소속감을 부여하여 안전사고를 해결하면서도 깨끗한 거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관내 소망교회에서 제빵기술 습득 및 창업, 부직기회 등을 제공하여 그 결과물로 이웃돕기에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사랑의 제빵 나눔 사업단을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이웃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다음은 송탄동 특색 사업으로 송탄동은 농촌 지역임을 10분 이용하여 관내 텃밭을 무료로 기부받아 옥수수, 고구마, 배추, 무 등을 재배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금과 연말 김장김치를 어려운 소외계층에 배부하는 등 사랑을 나누는 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음 지산동의 특색사업으로 지산동 7개단체 회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부양 의무자로부터 단절된
저소득 홀몸노인 50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후원을 위해 직접 만든 밑반찬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면서 말벗, 안부, 건강상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해결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안전망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다음은 송북동 특색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추측으로 독거노인과 다문화, 한부모, 위기가정 등 16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폭염 때 수시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파악한 후 LED TV, 가스레인지 등 맞춤형 물품을 직접 설치해 주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여 수혜 대상자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지원받는 형식적인 도움에 그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신장일동의 특색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추측으로 장애인, 홀로 사시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380세대를 위한 긴급수리 출동 서비스단을 구성 운영하여 전구 교체, 보일러 수리, 페인트 도색, 사후 유품관리 등 8건을 조치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그리고 신장동 일동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 인근 자연 형태 그대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좁은 골목길과 계단이 많은 지역으로 평소 주민들께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 원창 페이스 뷰 옆 계단과 신장 쇼핑몰 내 AQ 가방 골목에 파손된 계단과 녹슨 난간 2개소를 정비하여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활용하여 K55 부대 전문 옹벽과 송탄 얼음 골목 등 6개소의 역할을 그렸으며 2016년에는 예담학교 등 4개소의 벽면에 화사한 꽃을 그려 낡고 퇴색된 담장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을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골목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여넣고 있습니다. 261쪽입니다. 끝으로 신장 이동 특색사업으로 신장 이동 또한 조선 및 한부모 가정에 사는 청소년이 많은 동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폭염에 지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체험을 통해 무더위를 해소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 물놀이 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겨울철 눈썰 매장 이용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2쪽입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부부가 슬하에 올해 7번째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신장 이동 새마을 분야의 주축으로 각 기관 및 기업, 단체 등 민간자원 후원과 연계하여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해당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그리고 단연간 주택 내 쓰레기를 적시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주변 거주자에 대한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고자 동직원 및 자원봉사자, 단체 회원들과 함께 주택 내 적시 쓰레기 8톤을 처리한 후 도배 및 장판 교체, 방역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소관, 주요 업무 실적 등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탄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환 위원님. 위원이나 총장님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감사 지적상 추치 결과 보면은 하부직 직원들이 거의 그 교육 이수가 안 돼서 업무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공통적으로 지적사항 있잖아요.
그런 상급자가 그 교육 불충분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제 하급자들 신규 직원이나 전출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업무 인식기를 제대로 안 돼서 그 민원이 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좀 동장님이나 면장님께서 현실 직시해가지고 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각 읍면동에 이렇게 분포돼서 하는 게. 근데 사실상 그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사실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면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북면에 공사를 했는데 출장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북면장한테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모른다고. 아, 그래서 제가 전에 출장소 그 행정사고 강사 때 보고 드린 게, 전에는 저 오기 전에는 그 출장소 과장 따로 회의하고 면동장 따로 회의를 하던 거를 같이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아서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과 사업과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또 면동에서 건의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저 출장소 업무 보고 때도 했지만 제가 와서 38건의 사업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 토론회로 바꿔가지고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보 공유가 잘 그러니까 정보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같이 해야지. 면장님들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송출해서 이렇게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그 지역 시의원들도 몰라요. 지금 어디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동장님이나 면장님은 지역구의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얘기를 정보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답답해. 주민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 공사해? 그럼 면장도 몰라요. 저희는 그런 거를 저도 옛날에 저 운동동장 현장면장 하면서 많이 느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송출 오자마자 첫 번째 회의를 바꾼 게 면동장하고 우리 과장하고 함께 회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통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 그 사업 설명회가 있으면 네. 그 면에 면동장이 바꾸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계장이 모시라고 그래서 함께 듣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송출, 안출, 본청에도 그래요. 본청은 또 사업이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몰라요, 다 동장들. 이런 걸 같이 공유해줘야 그 지역, 그 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고생해주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시민한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여튼 앞으로도 같이 혹시 신어들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 보다 더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좀 철저하게 좀 챙겨서 좀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 나가시는 또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은 시의원들하고 그 지역구의원들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는 게 우선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2016년도 이제 거의 연말이 이제 다가와요. 그러면 그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시지만 각 마을을 좀 다스리고 있잖아요. 마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왕 그 싸움이 벌어지는 그 마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장이 몇 년에 한 번씩 그 교체가 되죠? 2년이죠. 2년 했는데 그 마을마다 또 뭐 이렇게 순조롭게 그 마을 규약에 의해서 했지만은 규약 안 따르고 그냥 자율적으로 했는 데도 있더라고.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싸움의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 거기서 불상사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전에 규약 같은 거, 규칙 이런 걸 통장님들한테,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안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연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뭐 통장들이 통장들이 한 700명 정도 되나 700 몇십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나와요, 많이. 그 싸움이 벌어지고 뭐 서로가 헐뜯고 그다음에
동장님이 이렇게 관여해서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규칙이 이렇게 따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확히 좀 홍보해서 좀 사건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좀 네, 제가 대표로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화 위원님. 저기 서탄면에 그 단체장들이 이제 어디 그 선임비견학을 갈 때 왜 다른 데는 여러 군데를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단체만 간다고 되어 있죠? 서탄면? 공무원 참여 현황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는 곳만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건가요? 이 서탄면에 좀 방위 협의회하고 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갔거든요. 두 군데만 그 방문했는데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데만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저기 왜 그럼 뭐 이장협회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에서 갈 때는 참여를 안 하셨나 보죠? 참여를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여기 왜 그게 안 되지? 근데 이거는 그 선진지 견학만 그 표시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선진지 견학 간 것만 야외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아니 기관 단체장들이 다 뭐 견학을 가고 그럴 때는 쫓아갔었던 같이 갔었던 그런 걸 전부 다 공증 자료로 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저기 하셨네요. 뭐 우리 권영아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그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은 그 지역의 그 단체장들이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른으로 보더라고요. 우리 시의원보다도 우리 뭐 면장님들을 더 정말 더 가깝게 더 이렇게 높게 그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이나 읍장님들 여기 뭐 읍장님은 안 계시지만 정말 그 단체장들과의 그 어떤 소통,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굉장히 좀 노력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면장님들의 그 어떤 일거수일투족 또 일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어떤 그런 표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작은 예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우선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지역의 단체장님들과의 어떤 소통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답 좀 해봐. 네. 아, 좀 대답 좀 크게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저기 서탄면에서 이제 이중 하신 사업이 이제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산이라든가 하천 그런 거 통보를 여러 번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는 깨끗해졌습니까? 네, 저희 그 공공근로 사업을 해가지고요. 하천이라든가 산 쓰레기 이런 데를 많이 쓰레기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1년 12달 이렇게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은 분기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다가 공공근로 여기를 그 시에서 그 배정을 해주면은 네. 분기별로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에 저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탄면 사람들인가요? 아니면은 서탄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죠? 거기는 또 이제 굉장히 정말 평택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이렇게 그 개별 입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자연 취약지구 주민들과의 마찰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되시는데 그렇죠?
없습니까? 저희 그 서탄면에는 어떤 그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네. 개별 입주한 그 기업체가 한 306군데 제조업체가 있거든요. 네, 주민과의 갈등은 없냐고요. 그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 전화 우리 이장님들이 업체하고 잘 원만 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청구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450개 정도의 공장이 있는데 사실 읍이나 면에서는 거의 이제 이거는 건청 소관으로 생각을 해갖고 너무나 이렇게 좀 관심들을 안 둬요. 우리 면장님들께서.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그런 부분들도 좀 다 파악을 좀 하시고 또 주인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주인이는 왜 그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들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그 우리 그 동탄이라든지 그 주변적인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우리 같은 그 시내에서도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진입면에서 같은 시내권이나 그 오산이나 화성 쪽으로 가는 걸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네.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많이 저기 옮기는 것 같아. 응? 거주지를. 그래서 우리 주인이 면장님께서는 더욱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생활하기 정말 좋은 그런 주인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제 거기 주인이 천 시민유원지가 있지만 사실 거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시설로도 있지만은요. 그 오산 바로 옆에 그 오산 정면 이런 데를 갖다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메르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줄었다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그 지역도 갈 데가 많이 생긴 거예요.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더 좀 잘 해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진이면 체육공원 이번 조성하는 거는 위치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없는데 그 진이면은 어떤 생각인가요? 일부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는 그 장소가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까지는 여기만 일부 그런 그 이제 단체장님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어차피 이제 공공하수처리장을 그 토지 이용의 활용도 측면에서 했을 때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그러면 그곳이 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가는데요? 예, 공공하수처리장에다가 지금 같이 그 위에 체육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 예, 잔디도 이렇게 인조잔디 깔고 되는 게 이번에 승인 받은 게 그거예요. 예, 체육기능과에서는 예, 별도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예.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그 위에다 한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네요. 접근성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위치 얘기하죠. 다른 거요? 즉 다른 거라면 아마 그 저기 이번에 무공산 무공산 출연이 그쪽에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이제 그 하는 거로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거로다가 그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봐요. 거기는 접근성이 없거든. 이게 면하고는 이제 협의가 됐나요? 아마 그 사전에 그런 거 사전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본청에서는 다 협의가 돼서 진위면에서는 그곳이 뭐 적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뭐 객관적으로 보면 동의될 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됐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거죠. 그것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위원장님 볼 때는 거기를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장소가?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생각하는 그 사람마다의 어떤 그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 생각은? 아직 뭐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제 생각으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결정했는데 뭘 이제 고려해. 이제 송출은 면이 세 개죠. 네.
그 세집 면의 가장 현안이 뭡니까? 진이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우리 진이면의 가장 큰 현안은 예. 아까 정영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입구 산업단지 바로 하단에 가곡지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속히 됨으로 인해서 좀 더 행정적으로 좀 더 빨리 돼서 그 인구 유입책이 됐으면 하는 게 최대 현안입니다. 뭐 그것도 뭐 중요한 말씀인데 실제 인구가 줄은 거는 뭐 한 180명 정도 줄었으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덜 줄은 거예요, 진이가. 이제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줄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곳이죠. 그런데 택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늘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서탄은 어떻습니까? 현안이 뭐예요? 저희는 축사가 전에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네. 진위에 있던 독성 농장이 서탄 마두리로다가 들어오려고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행정 심판에서는 그분이 회수를 하고 행정 소송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축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주민들한테 피해 온 게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서탄도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축사 같은 것들이 많이 줄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발전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서탄에는 어떤 인구도 많이 줄고 개발이 안 돼가지고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전부 하나도 없고 지금 유창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덕은 뭐죠? 하나님? 커다란 불안한 사업은 없고요. 지금 관심 사업보다 에코센터 조성 도와주거든요. 네? 에코센터 조성. 예. 그거는 뭐 지금 엊그저께 조례가 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주민과 협의도 잘 끝나서 지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대책이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협의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지. 네? 위원장님이 뭐 남의 얘기를 해서 하면 되냐고. 협의사항은 지금 문서나 저기 안 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협약서를 썼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원 수락과하고 지금 여기 이장 협의회 비대위에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몰라요? 협의를 완전히 한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럼? 다 해는 거고. 산업환경국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는 해당 읍면동에서는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좀 내용 파악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해당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읍면동의 이제 이 행정상의 운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안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공감하고 또 때로는 주민 의견을 반영시켜주고 이런 거를 해야죠. 중앙동은 지난번에도 거기가 이 사무관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때 계장님이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연속.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뭐 시원한 근데 이렇게 거기는 뭐 동장이 자주 바뀌나 봐요. 자주 바뀐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전 주민 분명이니까 어디로 파견을
그러니까 그게 뭐 파견이면 다 바뀐 거지 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행감할 때 교육 때문에 빠졌고 이번에도 또 교육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신규자가 거기 가는 거죠. 예. 다른 데는 다 이제 아닌데 거기만 연속 그런 거 보니까 중앙동이 이제 송출가라는 가장 인구가 많은 데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빼주는 건가? 그죠? 이번에 온 동장은 중앙동에서 실제 살고 있고요. 또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동장은 거기서 퇴직할 때까지. 아니 근데 저는 뭐 동장이나 읍면 동장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고향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거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직접 읍면 동장님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근데 본인이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준 거예요? 원했다고. 우리 저 김병국 그 동장님이 파워가 세네. 파워 생계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 보니까. 보면은 본인이 가는 건 대단 모르는 거. 이제 동장님들은 이제 면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 민원도 좀 아주 다양하게 많을 것 같고 동은 그래도 민원이 덜하죠. 동인 민원은 더 많아요? 네. 그 민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예산이 투여되는 민원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주로 예산 투여되는 민원은 아주 큰 예산, 뭐 옆에 있는 근린공원을 좀 해달라고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예산 투입은 좀 어렵고 그 대신 기반 시설은 거의 다 갖춰 있지만 이제 좀 아까 우리 박한우 위원장님께서 피사먼지 그거 이제 도시영생활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그런 민원, 총정 민원 그러니까 오히려 면 지역보다는 군 지역이 소소한 민원이 상당히 다발적인 민원. 신장동은 1, 2동 역시 동일하게 뉴타운 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그건 이제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는 기지 주변에 따라서 이제 지원됐던 예산들이 적게 이제 투여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요? 대책이 뭐예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신장 1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런 제한 때문에 투자를 못 해왔었는데,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K55에서 정문 앞에서 부대 후문까지 확장하는 이제 도로 사업이 지원하는 게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BTL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동은 또 특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이분들 뭐 렌탈하우스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또 뭐 교통 문제라든지 소방 도로 관계 이런 문제에서 취급한 거는 금년 이제 출장소에서 소장님께서 또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하고 우선순위 사업들은 웬만큼 이제 큰 사업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R4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올 4월 8일 날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허탈한 건 사실이에요. 현재 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올 12월이나 내년 초 이제 BTL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많이 홍보를 해주었고 BT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화조 예, 폐쇄하는 사업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많이 또 일부 주민들은 좀 원하고 있고 그걸 해야만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정문 앞에서 이제 고도 신도시 쪽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700억 예산을 갖고 그쪽으로 이제 도로를
이제 개설을 예정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계셔갖고 그런 그 해제에 대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반면에 저희 지역이 지금 현재 그 오피스텔 이런 게 지금 한 6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추측도 해보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송편 버스 터미널이 어느 동인가요? 송북동입니다. 네, 송북동. 거기는 지금 터미널 문제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장님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번에 이제 부지 매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그 터미널이 활용되는 거죠? 물론 일단 부지 매입을 하면은 일단 그 터미널을 다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터미널을 지금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우선 급하니까 하는 거지만 송산 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닌가? 근데 또 지역 주변의 상권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그 송산터미널이 존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니 그걸 뭐 옮기라 이게 아니라 뭐 설령 그 자리에 하더라도 지금 같은 규모로 해서는 좀 곤란한 것 같죠. 좀 네. 송탄동 요즘 그 송탄동은 매번 이제 그 브레인스트 문제로 해서 이제 주민 의견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브랜치 사업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주민들은 지금 어떤 겁니까? 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예. 기존의 브랜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뭐 대출을 가져서 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빨리 돼서 고생만 받겠다는 그런 문제가 가거든. 그 반면에 또 공사만 짓던 분들은 되든 안 되든 크게 이제 뭐 감회가 하고 대체적인 의견은 그냥 빨리 결정을 해서 끝냈으면 좋겠다. 되든 안 되든 빨리 결론을 내달라. 가급적 긍정적으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지산동은 이제 특별히 2015년도 이제 그 감사관실 감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안 왔는데 지산동이 껴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지산동이 지역이 꽤 있던데요. 이거 보셨나요? 지산동? 네. 감사관실에서 한 거. 네. 이제 9건이 발생됐는데 그 중에 다 보면 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처리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 회계과에서 업무 연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교육을 안 받은 건가요? 아니면 뭐 받았는데 그분이 다시 또 바뀌어서 다른 분이 와서 그런가? 올해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회계 감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감사인데 전부 다 직원들 교육 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작년도 한 거죠. 그런데 지적이 이제 여기도 꽤 있으니까 사실 뭐 도움해봐야 뭐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이런 건 아닌데 행정적인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요 업무 연차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반복돼서 지적되는 거는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네, 정명 의원. 지금 고동면허 저 중앙동하고 서정동은 사실 이 북부 쪽에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살기 아주 편한 곳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중앙동 뭐 인구도 46,000명이고 서정동은 3만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복지라든가 문화 이런 거를 갖다 다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조금 아까도 이제 송출할 적에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그 동장님들께서는 이 쓰레기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전단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불법 투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떻게 동단위에서 좀 어떻게 좀 척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그 생활 그 동에서 이제 가장 그 생활용으로서 많은 게 그 쓰레기 문제인데요. 이제 지금 쓰레기는 이제 저희가 그 거점 수거지가 마련돼 가지고 그 대체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거점 수거지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 그 지역에 주민들이 가까운데 그냥 거점 그 수거지화 돼버린 그런 불법 투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에서도 주민들 공유를 하고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서 또 올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서정역 앞에라든지 시장 앞에 또 이충 초등학교 그 담장에 있는 그런 그 10여 년 이상의 그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요원들을 투입해가지고 뭐 한 달 보험 정도의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그 주민들한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홍보물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해서 홍보물 전단지가 무슨 소용있어요. 그 자체가 쓰레기 역할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단체장님들과의 그 어떤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동장님들이 자꾸 단체장님들과 자꾸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도 뭐 이렇게 뭐 짓고 뭐 도로 포장하고 이래서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옛 것을 가지고 있어도 깨끗이 관리만 잘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가치를 발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서정동에도 보면 도시재생팀이 있죠. 민간인들이 하는 네? 도시재생 교육을 받고 있는 그 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제 보니까 그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 그 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월에 뭐 한 도원을 만난다든가 뭐 매주 만난다든가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또 이제 힘으로서 힘으로서 부족하면은 송출 소장님께 또 지원 요청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근절시키는 식으로 한번 좀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서정동에서도요,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단체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마지막 주 아니 매달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외곽 단체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실기는 이제 필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주 이제 화요일이나 뭐 이렇게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도 쓰레기 거점이 이제 60개에서 정도예요. 거기에 이제 클린하우스가 같은 쓰레기를 내면 그래도 이제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면 아무래도 교육이거든요. 같이 나가는 그래요. 주민들의 그 의식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한 내 지역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계절꽃을 갖다가 뭐 동지역, 면지역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송출해서 이렇게 전부 다 배분을 해주나요? 일괄 구입을 해서? 예, 일괄 구입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 지역 그냥 주는 건데 이걸 안 받아도 손해니까 당연히 신청을 하게 돼요. 하는데 저는 이 계절꽃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맨날 연례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해요. 우리가 계절꽃이 필요한 데가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청사라든가 이런데 뭐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 이런데 현관 같은 데를 좀 그 계절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꾸며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전부 다 갔다가는 이거 맨 처음에 논아줬어요. 이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분에다가 이걸 갖다 심어서 둘 자리가 없는 거야. 둘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막 쓰레기 이렇게 막 쓰레기장 있는 그 한쪽 옆에 그런 데다가 갖다 이렇게 놓고 내가 그 전에 사진까지도 찍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뭐 부서에서 그냥 하는 거야.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북부 서부 남부가 한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몇 억 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꽃으로만. 이런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이제 작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정말 과연 계절꽃이 필요한 데가 있죠. 삭막하고 좀 뭔가 좀 공간도 넓고 이런데.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좁고 가뜩이나 복잡한 데다 대고 화분에다가 전부 다 심어서 갖다가 이렇게 막 해놔요. 그거는 아름답지도 않거든요. 하여튼 우리 저기 면동장과 함께 다음 금요일 현안 투어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신청 안 해도. 아니 그래서 이제 동이나 이렇게 면 그런데 이렇게 짜투리 땅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시사철 이렇게 시들지 않는 그런 어떤 사계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나무 같은 종류가 되겠죠. 그죠? 인목 종류 그런 것들 또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사계절을 돼도 꼭 큰 나무가 아니라도 잔잔한 그런 조경수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한번 심어 놓으면은 꽃도 피고 또 겨울에도 이렇게 죽지 않고 이런 것들로다가 좀 이렇게 웬만한 데는 좀 그렇게 다시 해야 되고 꼭 정말 필요한 데는 계절꽃을 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현숙 위원님. 네, 이거 보니까 지금 송출관할 그 면동장님들이 10분이신데 대부분이 다 올해 임명되신 분들이에요. 올해 아니신 분 있나? 2015년도에 2015년도? 저 송탄 분야고 통계? 네. 근데 뭐 보니까 작년 이 행정감사에서 우리 송출관할 다 면동의 공이 똑같이 지역 의원들과 소통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어떻게 그 후보다가 어떻게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 그 진임원 같은 경우는요, 그 의원님한테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건 직접 대면해서 두 분 의원한테 설명드리고요. 평상시에는 카톡을 통해서 그 지역 동향이라든지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다른 우리 송탄 말씀하시죠. 다른 또 그 면동도 올해 새로 취임하시고 뭐 여기도 또 하셨는데 지역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데 친해지고 보면 서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지역에 다 주민을 위해서 면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같은 뭐 똑같은 입장이고 하니까 수시로 뭐 다른 아이들 가끔 전화도 한 번씩 하고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잘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 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